중국에서는 역사가 100년 이상 된 전통기업, 장수기업을 라오츠하오라고 부릅니다. 라오츠하오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마오타이, 우량의 동인당, 그리고 전치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기업, 장수기업인 전치덕을 소개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기업, 장수기업을 라오츠하오라고 부릅니다. 보통 명청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각자의 스토리와 역사를 가진 오래된 기업들이죠. 품목은 술, 전통 과자, 머리에 빗는 빛 등등 품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런 전통기업 중에서도 대표로 할 수 있는 전치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중국 요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미식가이신 분들은 패킹덕 또는 베이징 카오에라고 불리는 북경 오리구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거나 시식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요리는 중국 정부에서 외국 귀빈들을 접대할 때 자주 등장한 요리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북경 오리에 대한 내용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많이 되지만은 이 전치덕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떠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현황에 있는지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전치덕이라는 이 고급 레스토랑은 1864년에 양전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전이는 원래는 오리 고기를 팔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길가에 가면서 주로 주의 깊게 봤던 덕취전이라는 건강물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하면서 주의 권유에 따라서 전치덕으로 상호를 바꾸게 되고 또 유명한 서예가를 불러서 레스토랑 앞에 전치덕이란 간판을 크게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양전이는 청나라 궁궐의 오리구이 요리를 일반 백성들에게 먹여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궁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요리사를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렵게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청나라 궁궐의 오리구이 요리를 사람들에게 맛보이게 하고요. 이미 그 당시에 북경 맛집으로는 전치덕이 제일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면서 양전인의 둘째 아들이 전치덕을 이어받게 되고 이 둘째 아들은 지배인으로 이자명이라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이 이자명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출중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 여러 내전과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 있었지만은 그 혼란한 와중에도 전치덕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신중국 설립 이후에 1951년쯤에는 전치덕이 회사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북경시에 휴업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북경시 정부는 전치덕 같은 유명한 레스토랑이 휴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초의 공사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금을 받아들여서 전치덕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되고 사실 이때부터 전치덕은 예전에 시초였던 민영기업, 사기업이 아니라 국유기업, 공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으로는 양전인의 계승자가 활동하게 되고 회사 대표로는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회사 대표로 회사를 이끌게 됩니다. 최근에 전치덕의 상황을 보면은 1990년대부터 여러 기업, 레스토랑 또는 여러 요식업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요식업 그룹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많은 자본을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해외 투자자도 유치하는 등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레스토랑으로 시작했지만은 지금 중국 전역에는 100여 개의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여러 나라에도 전치덕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많은 라오츠하오 기업들이 있었는데 전치덕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생존 발전하게 되었고 또한 전치덕이 어떻게 해서 라오츠하오의 대표가 되었는지는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 지향성, 두 번째, 읍내성, 세 번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고객 지향성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창업자가 이미
조그만 식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궁궐에서 일한 요리사를 초빙해서 요리의 품질을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의 환영과 사랑을 받게 되었고, 생육계획이라는 산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소가족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런 소가족에 맞게끔 식당의 인테리어나 장식을 조금 그 컨셉에 맞게 바꾸게 됩니다. 일종의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개념으로 식당 내부를 좀 바꾸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치덕은 고객들이 전치덕에 와서 단순하게 오리구이만 먹는 게 아니라 청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문화와 관계된 오리구이와 관계된 여러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식당 내부에 문화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치덕은 더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읍내성인데요. 사실 1864년 청나라 동치 3년에 세워진 전치덕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적 격변기에 처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붕괴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내전이 있고 1949년에 신중국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대학증운동과 문화대혁명, 개혁개방을 거치면서도 전치덕은 생존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발전해 왔던 거가 전치덕의 생존 및 발전 DNA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인데요. 전치덕은 초창기부터 고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전해 왔었고, 중국의 혁명의 요람으로 연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공산당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안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중국에서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닌 일종의 삼관벽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직원들이 매우 빠르게 기부금을 모집해서 전달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전체적인 인지도나 고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치덕은 지금까지 생존해왔고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전치덕의 생존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요식업이나 전통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치덕의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중국기업의 발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한국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매년 중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은 세계 500대 기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발표된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한 135개로, 미국 기업은 122개로 중국 기업이 13개나 더 많습니다. 이미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더 많아진 거는 2년이 돼가고 있고요. 세계 5위 기업 중에 2개가 미국 기업이고 3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기업과 20대 기업 안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너무 모르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많이 알려졌겠지만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은 승과 패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100번 싸우면 매우 위태롭게 된다라는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2022년인데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자, 막연한 친중 혹은 반중이라는 감정으로 중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중국을 이해하며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